비트코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8만 8천 달러야. 고점 대비 30% 빠진 거야. 그런데 2026년 전망은 완전히 갈려. 20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1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어. 뭐가 맞는 걸까? 오늘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살펴볼게. 끝까지 보고 나서 스스로 판단해보는 게 좋아.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줘. 먼저 비트코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볼게. 2024년 초에는 4만 2천 달러였어. 그러다가 2025년 초에는 9만 2천 달러가 됐지. 그리고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를 찍었어. 2024년 초부터 보면 약 3배가 오른 거야. 그런데 12월 말 현재는 8만 8천 달러야. 고점에서 약 30% 조정받은 상태야. 이 조정이 왜 일어났을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 가장 먼저 볼 것은 금리 기대 변화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혔어.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차익 실현 물량이야. 3배나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연말 세금 이슈야. 미국에서는 12월에 세금 손실 수확이라는 게 있어. 손실을 인정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파는 거야. 그래서 12월에 매도 물량이 나온 거야. 자, 이제 2026년 전망을 살펴볼게. 먼저 낙관론부터 볼게. 낙관론자들은 15만에서 20만 달러를 얘기해. 왜 이렇게 높게 보는 걸까?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관 투자자 유입이야. 2025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ETF에 577억 달러가 들어왔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어. 한화로 환산하면 약 84조 원이야.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보다 많은 돈이야. 그리고 그 다음 볼 것은 블랙록 ETF야. 블랙록의 IBIT ETF는 출시 11개월 만에 500억 달러 AUM을 달성했어. AUM은 운용 자산 규모를 뜻하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ETF, 금 ETF보다 5배 빠른 속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제약이야.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어. 반감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전에는 블록당 6.25BTC를 받았는데 지금은 3.125 BTC만 받아. 하루에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약 450개야. 그런데 기관들이 하루에 사는 양은 이보다 훨씬 많아.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번째로 볼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야.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어. 현재 보유량이 62만 9천 개야. 이 회사 하나가 전체 비트코인의 3%를 갖고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럼프 정책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거든. 2025년 1월 23일에 행정명령을 내렸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CBDC를 금지했어.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야.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걸 금지하면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에 유리해. 그리고 2025년 3월 6일에는 더 큰 발표가 있었어.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금을 만들겠다고 했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거야. 현재 약 20만 7천 개를 보유 중이야. 가치로 따지면 약 170억 달러야. 하나로 약 25조 원이야.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수 있어. 이게 낙관론의 핵심 근거야. 스탠다드 차타드는 단기 13만 5천 달러를 전망해. 강세가 지속되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봐. 타이거 리서치도 20만 달러를 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40만 달러까지 얘기해. JP 모건은 17만 달러를 예상해. 왜 이렇게 높게 보는지 이제 이해가 가지? 자, 이제 비관론을 살펴볼게. 비관론자들은 2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를 얘기해. 왜 이렇게 낮게 보는 걸까? 가장 먼저 볼 것은 4년 주기 사이클이야.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년 주기로 움직였어. 2017년 고점 이후 2018년에 81% 폭락. 2만 달러에서 3,700달러까지 떨어졌어. 2021년 고점 이후 2022년에 77% 폭락. 6만 9천 달러에서 15,600달러까지 떨어졌어. 이 패턴대로면 2026년에 큰 조정이 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거시경제 리스크야. 만약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떨까? 미형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질 수 있어. 실업률이 오르고 소비가 줄면 사람들이 투자보다 현금을 원하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 불확실성이야. 트럼프 정책이 우호적이긴 한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려. 의회에서 막힐 수도 있어. 180일 기한의 워킹그룹이 활동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몰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적 수준이야. 현재 9만 1천 달러가 중요한 저항선이야. 이 가격을 회복해야 상승 추세가 확정돼. 만약 8만 4천 달러 지지선이 깨지면 7만 달러나 5만 8천 달러까지 갈 수 있어.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로는 극단적인 전망을 해.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봐.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25,000달러를 얘기해. 마이클 터피는 6만 달러를 바닥으로 봐.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지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떨까? 2026년에는 이더리움이 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왜 그런 걸까? 가장 먼저 볼 것은 자산 토큰화야. 이게 뭐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야.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걸 하고 있어. JP 모건도 채권을 토큰화하고 있어. 이런 토큰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 이더리움이 토큰화의 표준이 되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서 금융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기관 채택이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됐어. 블랙록의 이타 ETF가 107억 달러 AUM을 달성했어.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100억 달러 돌파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야. 이더리움은 계속 기술을 개선하고 있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2025년 말에 완료됐어. 글람스터담 업그레이드가 2026년에 예정돼 있어.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야. 솔라나보다 느리다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거야. 시티은행은 이더리움 12개월 목표가를 5,440달러로 봐. 현재 가격이 약 2,970달러니까 약 83%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6,700달러까지 갈 수 있어. 반면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500에서 4,000달러야.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체크 포인트를 알려줄게.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본인 투자 성향이야.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좋아. 비트코인은 하루에 10%씩 움직이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 체크할 것은 한쪽 의견만 믿지 않는 거야. 낙관론만 보면 위험해. 기관론만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양쪽 다 듣고 판단하는 게 현명해.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야.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해.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게 안전해. 그리고 네 번째는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는 거야.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투자하면 안 돼. 없어져도 괜찮은 돈만 넣는 게 좋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 관점이야. 단기 가격에 일희일비하면 힘들어. 최소 2년에서 4년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지표가 있어. 가장 먼저 볼 것은 월간 ETF 유입액이야. 기관 심리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은 기술적 수준이야. 비트코인 91,000달러를 회복하면 강세 신호야. 이더리움은 4,120달러가 저항선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정책 진행 상황이야. 180일 워킹그룹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체크해. 그리고 네 번째는 거시경제 신호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과 금리 방향을 봐야 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형 보유자 움직임이야.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들이 뭐라는지 확인해. 정리할게. 2026년 비트코인 전망은 극단적으로 갈려. 낙관론은 15만에서 20만 달러, 비관론은 25,000에서 6만 달러. 이더리움은 자산 토큰화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시티은행은 5,440달러를 전망해. 중요한 건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야.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거야.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은 두려움이 좀 있는 시기야.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각자 판단하면 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앞으로 어떤 영상을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면 밤샘 조사해서 정확히 전달할게. 다음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심층 분석을 다룰게.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